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논술을 준비하는 모두의 논술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목을 보니까 세미나가 돼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하고 이제 수업은 이제 제가 업로드를 하지만 취업이라든지 이제 승진 그리고 이제 대입 논술에서 좀 편하게 얘기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오해에 의해서 또 다른 루트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편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해서 이건 이제 세미나로 따로 이제 업로드를 좀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취업 논술입니다. 그리고 승진 논술도 포함이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취업 논술과 승진 논술에 대해서는 좀 오해를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이게 뭐냐면 취업 논술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떤 상황이 있냐면 이제 언제 발표날지 모르는 이제 1차 발표가 끝났고 다른 A, B 회사는 2차 발표가 끝났고 어떤 회사는 이제 예정이죠. 3차 내 기준에서 이렇지만 다 이게 1차죠. 얘네들이 이제 막 맞물려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준비할지 그냥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실 거예요. 그런데 승진 논술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승진 논술은 일단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21년 3월 중순에 승진이 있다 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필기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논술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리고 면접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3급도 있고 4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 이분들은 이 기간에 하나의 계기가 되고 이거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업 논술과 승진 논술은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준비 기간도 다를 뿐더러 준비 기간도 다르고 방식도 조금씩 달라요. 자, 그런데 일단은 이 취업과 승진 논술의 공통점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쟁 그리고 경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죠. 왜냐면 취업을 하려면은 적어도 옆에 사람보단 내가 조금 더 잘해야 되고 역시 승진도 마찬가지로 옆에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잘해야 이 취업과 승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률을 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논술이라고 하는 거는 필기랑 거의 대부분 같이 보여요. 그러면 보통 필기 50에 논술 50을 놓고 이렇게 보고 거기에다가 취업 논술 같은 경우는 면접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 면접이 있고 임원 면접이 있고 이렇게 아주 복합적으로 적용이 돼요. 자, 곱하기 내가 원서를 내놓은 거에다가 다시 결과가 돌아올 것들이 3개라면은 총 4개의 시험이 3개가 돼서 4, 3, 12가 되는 겁니다. 와, 진짜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승진 논술은 뭐예요? 필기 시험, 외우는 시험 유형의 시험 하나와 논술을 하나 보면 나중에 면접을 2차에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1차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좀 성격이 좀 많이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작년이 되겠네요. 이제 내일 모레면 작년이 되겠네요. 자, 책이라고 하는 그거를 제가 왜 출판했냐면 제가 이제 가장 바쁜 한 해 중에 제일 바쁜 시기가 3, 4, 5월입니다. 왜냐면 이제 대입 논술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이 나오니까 그 대학에 맞춰서 공식도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수업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3, 4, 5에 제일 많고 수능을 전주로 한 10월달 그리고 12월달 실제 시험 보는 월이 제일 바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월, 4월, 5월 달에 제가 이제 2020년 요때 이제 책을 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취업, 승진, 합격 논술이라는 책입니다. 이제 오렌지색과 까만색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적용된 책 표지가 있는 그 책을 제가 쓰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진짜 여러분들 그 취업 논술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든지 승진 논술을 준비하는 분들이 자기가 지금 보는 시험에 대해서 많이 그걸 모르세요. 그 어떤 상황이냐면 뭐 이것도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필기 시험과 그 논술 시험이 비중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필기 50에 논술 50도 있고, 필기 40에 논술 60도 있고, 필기 60에 논술 40도 있습니다. 자, 이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필기 50에 논술 50을 뭐 이제 평균으로 잡고, 그러면은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투자를 주로 하십니까? 보통은 필기에 주로 준비를 하시죠. 한 2주 정도 막 잡고 저는 막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시작을 했는데 1월 15일까지는 필기를 준비했어요. 그럼 1월 29일 정도에 논술을 보는 그 실제로 이제 시험이 이날 있는데 이제 2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약간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공유경제 이제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셔가지고 작년에 문제는 뭐가 나왔는지 그리고 그 재작년에 뭐가 나왔는지 이걸 보면서 이제 다시 써보고 또 스터디에 가서 물어봐야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준비하실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를 믿으셔야 되냐면 제일 좋은 건요, 연습량을 믿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지에 대한 연습량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하고 비례가 돼요. 그런데 자, 이게 부족하죠 지금. 자, 큰일 났다를 아는 시점이 언제냐면 이 시점이에요. 이 시점 2주 남은 시점. 그러니까 다음 주 일요일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월요일날 봤을 때. 그러면은 이 연습량은 지금 따라주지 못했어요. 그럼 뭐를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냐면 공식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칼럼이라든지 내가 정말 잘 쓴 글을 하나 찾아요. 그래서 그 글을 읽어보고 그걸 분석해서 한 편의 완성된 글을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여러 번 읽어보면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일반화를 시킨 공식을 자기한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공식이라든지 개요라든지 표 등은 좀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작년에 이제 책을 출간했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보통 이제 인성이 좋은 분들이 좋은 취업을 한다에 비례했으면 정말 좋겠는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죠. 모두 지금 취업도 원하고 승진도 원하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학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논술 문제를 풀어보시다가 그냥 역시 나는 여기가 더 맞는 것 같아 라든지 아니야 나는 이때 있는 게 사실은 내가 원하는 회사였어, 이런 경우도 있죠. 제가 이제 실제로 시험 논술이라든지 이제 승진 논술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분들은 보통 이제 아직은 미혼들이 주로 많고요. 요분들은 기혼에 육아를 하고 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승진 논술을 보고 싶은데 2주밖에 안 되는 시점에서 이제 외울 건 다 외운 상황이죠. 그리고 얼마 안 남았어요. 뭐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 집에서 이제 연습을 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려면 우리 그 상대 배우자가 우리 애들을 좀 봐줘야 되고, 그리고 나는 또 연습을 하는데 이게 잘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년에 보지 뭐,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분들이나 연습량이 따라주지 못한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개요, 공식 혹은 표는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취업 논술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취업 논술이든 승진 논술이든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글이라고 하는 걸 쓰지 않았지만 내가 원래 글 쓰던 대로 알던 만큼 그리고 쓰던 대로 좀 써주면
좀 나한테 점수를 주겠지. 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십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논술은 실제로 준비를 못한 상황에서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경우가 꽤 많은 거죠. 거의 대부분 그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왜 우리가 어떤 계획이라고 하는 걸 세우잖아요. 이 계획은요. 예를 들어 추상적으로 뭐 취업이 목적이다. 혹은 나 이번에 꼭 4급으로 진급해야겠어. 혹은 3급으로 진급해야겠어. 뭐 이런 게 아니라 계획을 잡으실 때는 내가 외우는 건 이 정도 했으니까 앞으로 시간은 이만큼 남아있다. 그럼 적어도 내가 매일은 하기 힘드니까 적어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봤을 때 일요일날은 사실은 휴일이고 토요일도 휴일이니까 이날은 내가 육아하는 날 힘들어. 혹은 취업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그 기업에 이력서를 쓰거나 자기소개서를 또 쓰시잖아요. 이런 게 너무 힘들어 라고 하시면은 평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 3회 2시간 정도는 내가 할애를 좀 해야겠다. 시간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글이 좀 잘 써질 것 같으니까 오전에 한번 해볼까? 혹은 저녁 먹고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2시간 훌쩍 가니까 저녁 먹고 나서 9시까지 한번 해볼까? 이런 좀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보시고 그리고 공식이라든지 개요표를 한번 여러분들이 역개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방법이 있죠. 칼럼을 여러 번 읽어본다거나 아니면 시사 기사를 좀 많이 읽어본다거나 하시면서 정말 잘 쓴 글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칼럼이 완전히 경수필 종류의 그냥 의견 쓰기 에세이 정도가 되면 안 되고요. 하나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쓴 글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역개요라고 하는 건데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은 문장은 몇 개를 썼고 그리고 명사는 주로 어떤 명사를 썼으며 그리고 말 이음새 그러니까 접속사 등등은 어떻게 써서 그리고 서론은 몇 글자 정도를 썼고 결론은 몇 글자 정도를 썼더라. 그러면 이게 하나의 표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게 서론이 될 거고 본론이 될 거고 결론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3단 구성인지 혹은 4단 구성으로 썼는지 자, 있는 걸 바탕으로 역개요를 짜는 거는 여러분들의 역량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역개요를 짜면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쓰더라 라고 하는 하나의 일반적인 이론을 좀 추론하셔보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또 오늘은 이제 이거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